안녕하세요. 누에고입니다. 지금 그리는 영상은 12월 3일 비상계엄령 뉴스를 밤늦게 보고 한 10시쯤 집에 들어왔는데 아이랑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비상계엄이 걸렸다. 그래서 아이가 막 깜짝 놀래가지고 그때서부터 뉴스를 보다가 일단 뭐 잠은 다 달아났죠. 계속 보다가 낙서한 겁니다. 뭐 주제도 없고 그냥 그리는데 그때 그리고 그림은 그냥 계속 그려놓고 이제 녹음을 지금 뭐 새로 한 겁니다. 뭐라고 뭐 드릴 말씀은 없고 그냥 중계방송이라고 해야 되나 당장 저도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았는데 뭐 용기가 안 나서 못 갔습니다. 마음이 좀 안 좋았는데 다행히 그날만큼은 신속하게 잘 처리가 돼서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뭐 정치적으로 어떤 좀 뭐랄까 그런 관심이 좀 거의 없는 편이었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살면서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저는 처음이거든요. 뭐 거의 대부분 처음일 겁니다. 제가 79년도에 뭐 비상계엄이 있었다고 하지만 그때는 저도 뭐 초등학교 1학년 뭐 그 여섯 일곱 살 그쯤 됐을 기억이 나거든요. 근데 뭐 그런 일은 전혀 기억이 안 나죠. 그런 일이 있었는지 어땠는지 전혀 모르고 그 이후로도 90년대 제가 92학년 학번이라서 뭐 그런 일들은 많았죠. 뭐 학교 앞에 올라갈 때 전투 경찰 막 거의 뭐 가득 차가지고 학생들 막 데모할 때 뭐 강제로 끌려 나가서 뭐 한 적은 있지만은 뭐 저는 좀 그 체류탄 냄새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학교 다닐 때 그 매캐한 냄새는 항상 안고 있었는데 저 자체가 그거에 뭐 이렇게 전혀 그런 게 없었던 정말로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. 하지만은 그때는 하여튼 그랬어요. 뭐 그랬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경험해 본 그런 기억이 없죠. 없는데 이걸 처음으로 이렇게 실시간으로 보니까 좀 무섭기도 하면서도 좀 어처구니가 없기도 하고 어,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. 정말 너무 말이 안 돼가지고 아이랑 같이 그냥 아무 말 없이 또 집에 테레비도 없어요. 테레비도 없어가지고 유튜브를 계속 봤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이거 가짜 무슨 뭐 이거 인공지능 막 저는 아이한테 이거 AI가 누군가 또 AI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깜짝 쇼 아닌가 막 별의별 생각 다 하게 되잖아요. 하지만 어찌됐건 사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이었고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렸습니다. 물론 뭐 그리다가 막 이상한 데는 뭐 다시 그리고 막 그랬는데 할 수 있는 게 그림밖에 그리는 게 없어서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인 풍자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냥 그린 겁니다. 그냥 심란한 상태에서 그린 거라. 근데 이제 그 생각은 좀 났습니다. 이 일로 사실 뭐 전혀 얘기할 기회도 없었지만은 뭐 아이한테도 얘기를 그래서 그날 처음 했는데 그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. 88년도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뭐 올림픽 때다.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요. 그 사촌 형 중에 이제 어머니 쪽 사촌 형 중에 이제 서울대 다니시는 형님이 계셨는데 이제 그때 데모라기보다 민주화 운동이라고 하겠습니다. 그 민주화 운동할 때 굉장히 좀 큰 직책을 맡으셨던 형님이세요. 그래서 근데 이제 저희는 몰랐죠. 전혀 모르고 전화 통화를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이제 통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고등학교 때 뭐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고 그러니까 어머니는 걱정 삼아 정말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때는 과외도 금지였던 기억이 나는데 물론 뭐 저는 과외를 해본 적이 없지만은 그 그냥 뭐 아유 우리 애 좀 우리 막내 좀 와서 좀 언제 저기 좀 봐주라 뭐 이렇게
집에 들릴 일 있으면 한번 오면 환영한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어머니가 인사를 했나 봐요. 그 형이랑 통화를 하면서. 뭐 그리고는 그냥 뭐 별 그런 거 없이 이제 지나갔는데 아마 여름 방학이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요. 좀 더웠던 날이었는데 그 이후로 그 어머니가 이제 안 들어오셔가지고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좀 나가봤습니다. 집 앞에 이제 뭐 옛날 아파트, 복도식 아파트를 일단 나가서 이제 보면서 엄마 왜 안 와? 그러고 이제 보다가 보니 저 멀리 이제 어머니가 웬 남자들한테 한 10명 이상의 남자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옛날 아파트 단지에는 정자 같은 게 있었거든요. 거기 앉으셔서 이제 계시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제 뛰어나갔죠. 뛰어나갔는데 제가 막 뛰어가니까는 이제 경찰들이 좀 경계를 하다가 어머니가 이제 우리 애다고 막내니까 막내라고 이제 웃으시면서 분위기 좋게 하시려고. 근데 이제 저도 무섭잖아요. 아저씨들이니까. 근데 어머니가 이제 먼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여기 경찰 형사분들이신데 그 형 때문에 찾아오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 장 보고 오시면서 그 아이스크림을 사 오셨어요. 그때 뭐 브라보콘이나 뭐 메로나 그 기억이 나요. 그게 다 녹아가지고 브라보콘 같은 경우 다 새서 막 장본 거랑 막 이렇게 국물 있는데 어머니는 이제 그거 뭐 그럼 차라리 뭐 경찰한테 좀 주면은 되는데 그럴 겨를이 없으셨는지 그냥 그걸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 얼굴 색을 보면 알잖아요. 이제 하얗게 그냥 질리셔가지고 그 경찰들이 이제 도청을 한 거죠. 엄밀하게 따지면 도청을 해서 그 형을 잡으려고 그 형이 아주 그 고위직이었어요. 저도 이후에 알았는데 물론 그 이후에 잡혀서 구속 한번 됐습니다만 뉴스에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 이제 그 공권력의 힘을 본 건지 아니면 군사 정권의 그거를 진짜 직접 체험을 하신 거잖아요. 그리고 어머니 자체도 이제 어머니도 아주 그 연세가 이제 지금 굉장히 많으시지만은 그 일제 시대 때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이제 외할아버지도 저는 뵌 적이 없지만은 공무원이셨고 꽤 이제 좀 영향력 있는 공무원이셨고 그래가지고 되게 좀 보수적이신 분이세요. 강자들 앞에서 괜히 나대지 마라. 쥐도 대도 모르게 죽는다. 거의 그 입장인데 그거를 한 번 더 이렇게 겪으시니까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반공주의자가 되셨죠. 뭐 뭐든지 그냥 현 정부에 반하는 놈들은 빨갱이다라고 해서 진짜 무슨 태극기 부대 지금 뭐 나가실 뭐 그런 분은 그렇게 뭐 이렇게 하지는 않으십니다. 연세가 많으셔서. 근데 어찌됐건 나대지 마라주의. 그냥 우리끼리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된다. 괜히 정치적으로 그러지 마라. 이제 그런 보통 부모님들은 다 그러셨거든요. 저희 때는. 근데 어머니는 그걸 직접 이렇게 너무 무섭게 겪으셨고 그 경찰들이 한 달 반을 그 잠복을 했답니다. 저희 집 앞에. 근데 보통 옛날 아파트들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이제 각 입구마다 옛날에는 경비실이 있어가지고 경비 아저씨들이랑도 잘 지냈어요. 지금같이 그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분위기가 아니라 경비 아저씨들 뭐 명절이건 뭐 절기마다 뭐 있으면은 항상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전해드리고 뭐 그런 관계거든요. 옛날에는 진짜로 지금처럼 이렇게 비인간적이고 진짜 이상한 멘탈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. 다 같이 정말 서로 돕고 그리고 옛날에는 그 80년대까지만 해도 같은 아파트를 살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적대 관계가 아니라 문 열어놓고 살던 시대예요. 그리고 저도 막 옆집 가서 막 밥 먹고 온 적도 많았고, 그리고 뭐 위층, 아래층 다 또래들 있으면 또래들이랑도 친하게 놀고 그런 시기였는데, 어찌됐건 그 시기 어머니는 공권력의 힘을 너무 강력하게 맞으셔가지고, 그 이후로 어머니의 어떤 세계관이나 그 공권력에 대한 공포심, 권력에 대한 공포심 그런 걸 봤기 때문에 그 이후로 어머니는 항상 말 조심해라. 어디 가서 남의 욕하지 마라. 뭐 정부 욕하지 마라. 어느 정도셨냐면은 그 이후로
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걱정을 하셨어요. 그때 한 말이 너무 분명하게 기억이 나는데 빨갱이가 대통령 됐다고. 그 말이 너무 기억이 나서 전혀 그런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했지만은 어머니는 아니라고, 너네는 아무것도 모른다고. 심지어 어머니는 저한테 너도 겪었으면서 왜 모르냐고 그랬습니다. 너무 그냥 자유라는 거를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살다가 자기 검열의 시대에 빠질 것 같아가지고 겁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. 그냥 뭐, 그냥 우리가 숨쉬기 힘들 때는 보통, 우리가 숨쉬기 힘들 때는 보통 뭐 달려가지고 막 산소 호흡이 많아져야 될 때나 아니면 갑자기 공기가 없어졌을 때잖아요. 누군가 갑자기 그냥 순간 입을 확 막아가지고 갑자기 그냥 입을 막아버린 거죠. 숨을 못 쉬게. 코도 막고. 그러면 이제 숨 쉬는 게 너무 힘들어지는 걸 처음 알듯이 지금 이 대통령이란 놈이 정말 이상한 놈인 것 같습니다. 제가 보기엔. 아이도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됐으니까 이것 때문에 좀 걱정될 거 아니에요, 본인도. 그리고 아이 친구들도 군대 간 아이들도 있고.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좀 힘들어도 잠을 좀 잘 자는 편인데 그날은 거의 그냥 결판 날 때까지 잠을 안 잤던 것 같고 아이도 물론 잠을 안 잤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만큼 좋은 일로 정말 기쁜 일로 그렇게 잠이 안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됐고 주말이 지나서 토요일 날 또 그런 결과를 보고 정말 옛날에 어디서 본 댓글이었는데 정말 외계인이 우리나라 빨리 들어와 가지고 다 먹어버렸으면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뭐 그랬습니다. 마음이 너무 안 좋았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진짜 이 힘과 이 부와 이 힘을 다 거머쥐면은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니면 그렇게 파렴치한적인 삶을 살아야지만 성공하는 건지 많이 궁금해졌습니다. 저는 뭐 그렇게 뭐 잘 살아본 적도 없고 지금도 뭐 힘들지만 만약에 국민의힘 이런 국회의원들 되면은 나도 그럴까?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. 정말 많이 했고 그러지 않도록 사는 사회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이 정치 돌아가는 거 보니까 특히 이 국민의힘이나 이런 놈들 보니까 공부를 잘했는지는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진짜 역사로부터 뭔 단 하나도 배우지 못했던 것 같고 뭐 저희 같은 세대들도 그런 거 아닐까요? 그냥 맨날 돈돈거리기만 했지 막상 이런 일 터지니까 또 이렇게 그냥 옛날 과거를 잊어먹고 또 이렇게 당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너무 걱정스럽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. 하지만은 그 와중에 낙서는 계속 했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.